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대차 해설가 장대장입니다. 자, 오늘은 또 왜 임대차 해설가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최근에 정부에서 너무나 지금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나서 많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 혼란이 와서 해설집을 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해설집이 한 요만한 사전 아니면 이런 사전으로 해설집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경우의 수가 많고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이 임대차와 관련된 이런 어떤 경우의 수가 나오면,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은 전월세 전환율, 이게 이제 2.5%로 전세에서 월세로 가는 게 2.5% 이하로 이제는 인상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이번 달부터 이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게 과연 그러면 더 받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대 6년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 2+2가 아니고요. 2+2+2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시행되고 나서 이후부터 새로운 계약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기존 계약을 적용을 시켜서 하는 거는 아니라는 점, 이 점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월세 많이 올리면 세입자 최대 6년 살게 해야 한다. 임대인이 세입자가 너무나 사랑스러우면 일부러 많이 올려서 6년 살게 만들 수도 있겠죠. 서로가 좋으면. 서로가 좋으면 6년이 아니라 뭐 평생 살아도 되겠죠. 전월세 전환율이 2.5%로 낮아집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줄이고 그 대신에 월세를 내는 것으로 바꿀 때 보증금과 월세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규정해 놓는 것입니다. 보증금 5억 원에 나머지 3억 원을 월세로 했을 때 얼마냐? 그 가로 안에 적당한 숫자가 얼마인지 알려주는 공식이 바로 전월세 전환율이다. 그 전환율이 2.5%라면 1년치 월세가 줄어든 보증금 3억 원의 2.5%가 돼야 돼요. 그렇죠. 3억 원의 2.5%. 그러니까 750만 원, 연 750만 원이기 때문에 월세로 환산한다면 62만 5천 원보다 낮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전세 8억 원이 있던 사람이 전세 보증금 5억이면 나머지 3억에 대한 부분은 월세로 62만 5천 원입니다.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건 세입자가 동의해야 가능하는데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동의해야 된다. 몇 프로 이하에서 뭐 정해라 그러면 되지 뭘 또 동의하라고 합니까? 자꾸 이렇게 싸움을 시킵니까? 이게 아유 참. 그러니 어차피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는 비싼 월세는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동의해야 되기 때문에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전월세 전환율 규제는 사실상 현 시대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규제였습니다. 집주인이 이 전환율 규제를 어기고 비싼 월세를 부르더라도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차피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대차 3법과 그에 따른 계약갱신 청구권이 세입자에게 주어진 상황에서는 이 전월세 전환율이 변수가 되기도 합니다. 변수. 자,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다 잘 알아야 됩니다. 모두 이제 법을 모르면 한쪽에서 당하고 한쪽에서는 이용해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전세 8억 원에서 2년간 거주한 세입자가 보증금 5억 원에 월세 70만 원을 바꾸기로 집주인과 합의한다면 과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합의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죠. 전월세 전환율이 2.5%인 상황에서는 보증금 5억 원에서 월세 62만 5천 원으로 바꾸어야 하지만 월세가 7만 5천 원 정도 더 비싸죠. 70만 원이면 62만 5천 원이어야 되는데 계약기간 만료 후에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인상된 월세라고 생각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나 이제는 전월세 전환율 규제를 적용한 월세 62만 5천 원보다 높은 월세 70만 원은 월세를 12%나 올린 것이어서 62만 5천 원에 12% 정도가 70만 원이니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5%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는 규정과 충돌합니다. 그러므로 세입자가 집주인이 그런 조건에 합의했다면 그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 얼마 전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4년, 6년 살았던 분이 그 다음에 어떤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이 됐다고 하면 살고 나서 또 한 번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묵시적 갱신도 그렇지만 더 올려주는 것도 문제가 된다. 그러면 서로가 더 올려서 2.5% 이상으로 합의를 했더라도
한쪽에서 태클을 겁니다. 세입자가 태클을 걸 수 있겠죠. 수비수도 아닌데 태클을 왜 겁니까? 태클을 걸어서 그러면 이거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2년 살고 2년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안 한 것이기 때문에 2년 더 살고 또 청구를 하면은 2년 더 살고 6년을 산다는 얘기예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다면 5% 넘는 임대료 인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입자는 다음 계약 종료일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세입자는 6년간 그 집에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자, 2년간 살았는데 5%를 넘는 금액의 인상을 했다면 이거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2년을 더 산 다음에 4년 산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더 행사를 할 수 있다. 6년까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2+2인데. 그리고 이 2+2도 법에서 말씀드렸죠.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가더라도 중개비는 계약기간 안에 나가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내야 되지만 이 갱신한사에 나가는 거는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내야 된다. 중간에 나가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중간에 나갈 수 있다고 그 법에서 나왔습니다. 임차인이 예를 들어서 5%를 넘는 금액에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줬다. 임대인이 요구하지 않았는데 임차인이 이 정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뭐 남는 게 뭐 있습니까? 예, 주인님. 덥석 받아 먹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법은 효력이 없다고 그랬지 그게 무슨 과태료를 내야 된다거나 뭐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물론 이제 민사소송으로 가면은 그렇겠지만 한 달에 5만 원 더 내는 거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소송을 간다. 뭐 그렇게까지는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임차인이 이걸 알면서 올려주는 거는 향후에 2년을 더 있으려고 생각하는 경우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서로 알고서 그렇다고 한다면 니즈가 있는 거기 때문에 서로 모른 척 하는 거죠. 임대인은 그래 뭐 2년 더 있게 해도 크게 문제 없겠다 그럴 때 조금 더 올려받을 수도 있는 거고 모르겠습니다. 이건 하여튼 법을 잘 알고 2.5% 이상 받았다고 하면 계약갱신 청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은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임차인은 6년까지 살 수 있다. 이 부분을 잘 알아두시고 또 뭐 분쟁조정위원회도 뭐 지금 더 늘린다고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상담을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면 1억 원 미만의 보증금 분쟁 비용은 10,000원에 뭐 불과하다고 하니까 뭐 이런 데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 이 나온 법을 잘 아시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아시고 여러 가지 계약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임대인이건 임차인이건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법들이 왜 자꾸 생겨나는지 이게 사실은 전세난과 역전세난 그러니까 최근에 전세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오른 거고요. 최근에 2년 전에 3년 전에 보면은 또 그 전에 보면은 강남도 그렇고요. 서울권에서도 역전세난이 난 경우도 있었어요. 역전세난은 뭡니까? 집주인이 세입자를 못 구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가 떨어졌죠.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 부동산 시장의 하나의 흐름인데 집값을 못 잡으니까 엉뚱하게 세입자를 위한다고 해서 이 임대차법을 만들었는데 엉뚱하게 서로가 머리 아프게 만듭니다. 임차인도 머리 아프고 임대인도 머리 아프고. 자, 요약하자면 전월세 전환율이 2.5%로 낮아지게 되는 것이 현실에 미치는 영향은 계약갱신 과정에서 월세를 많이 올린 집주인은 그 세입자가 최소 6년간 거주할 권리를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려주면 6년 사세요 하고 아예 인정하는 거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또 반대로 새로운 임차인을 맞이할 때는 인상률에 대한 지금 제약이 없기 때문에 어떤 세입자는 또 손해를 봅니다. 지금 같은 경우 현행법에 의하면은 적당히 오래 살았던 세입자 같은 경우는 시세가 많이 올라와도 그냥 살게 해주고 착한 임대인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착한 임대인도 이제는 자기 이익 권리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언제든지 최대한 올릴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시장에 오히려 전세가를 부추기는 그런 법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여러 가지 뭐 말들이 많지만 이 법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우리가 한번 이제 살아봐야 됩니다. 예, 살아봐야 된다. 많이 들어보죠? 예, 부부관계도 결혼하기 전에는 살아봐야 알지. 누가 결혼한다 그러면 살아봐야 알지.
서로 좋다 그러면 살아봐. 예, 살아보면 뭐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많은 고민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메일과 문자를 주시면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